설명드릴 김한울이라고 하고요. 저는 대선 과학 강사 선발 대회에서 화학 부문 이제 최종 결선에서 전국 화학 1등을 해가지고 이제 강남대성 재수종합반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고, 여기 대치동에서는 두각이랑 S&T에서 내신 수업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입시도 많이 변하고 내신도 계속 중요하다 강조하다 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나하나를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데, 저도 거기에 너무 공감을 하고 다들 좀 고민이 많으신 게 오늘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신 보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중동고 개정화학 어떻게 하면 좀 알차게 여름방학 대비할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. 먼저 저는 화학 강사를 하기 전에 연구원으로서도 쭉 일을 했었어요. 대학원에서 연구원까지. 그래서 아무래도 좀 평면적인 화학 수업을 한다기보다도 좀 깊이 있는 실험이나 뭐 지금 연구 분야까지 좀 파생돼서 좀 다방면으로 아이들한테 많은 지식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, 그게 지금 중동고 내신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중동고 화학 선생님들께서 원래는 수능을 볼 때는 엄청 수능 스타일로 어려운 문제 빠르게 풀기 위주로 내신을 많이 내셨거든요. 근데 이제 수능 화학이 없어지고 통과로 바뀌면서 우리 화학 시험도 통과에 나오는 부분만 어렵게 낼 거야, 이렇게 하시고요. 또 수행평가를 엄청 강조하시고 비율도 높이시는데 점수도 꽤 변별 있게 좀 까이기도 하고, 거기서 실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실험의 오차라던가 실험 과정 같은 거, 도구 이름 같은 거를 이렇게 줄줄이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, 아이들이 학교에서 모든 실험을 다 해보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줄글만 가지고 실험을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 쉽지 않거든요. 꼼꼼하게 보지도 않고.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좀 실험을 많이 했던 연구원 출신 강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이들이 수행 끝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게, 쌤 덕분에 맞았다. 우리 반 애들 진짜 막 3분의 2가 다 틀린 건데, 제가 이번에 중화적정 뷰렛 실험 기구를 하나 설명을 해줬어요. 보통 눈금 실린더는 비커 같은 거는 이렇게 액체를 채우면 눈금이 0, 1, 2, 3, 4, 5 이렇게 위로 갈수록 커지는데, 뷰렛만 위에서 0이 시작하고 아래로 갈수록 1, 2, 3, 4, 5, 6 이렇게 눈금이 커지거든요. 근데 그거 애들이 사실 실험기구 안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학교쌤들이 변별을 하려고 나름 낚시로 내시는데, 이런 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내신 수업이지만 꼼꼼히 챙겨준단 말이죠. 선생님 덕분에 그 눈금 반대로 되는 거 알아가지고 우리만 맞췄다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전화하는데, 이런 거 챙겨줄 수 있는 수업은 진짜 저밖에 없겠다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이 막히는 거 없이 수업 시간에 툭툭 터져 나오는 질문들을 막힘없이 해결해주는 선생님 수업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확실히 이번 중간고사 때도 아이들이 그냥 저 선생님 덕분에 1등은 맞았어요가 아니라 저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100점 받았어요, 근데 그게 화학이에요, 하는 간증의 문자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물론 내신 들어가서 꼼꼼하게 지엽적인 것들까지 남자애들이 좀 많이 놓치니까요. 잘 챙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시간이 있을 때 여름방학 때는 개념 같은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야 돼요. 그래서 아이들이 선행을 많이 했어도 자기가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몰라요. 그래서 선행 수업 나 많이 들어서 이번 여름방학 그냥 개념 대충 들을래, 나 문제나 풀래 하는 친구들 많지만, 사실 그런 게 막상 학기 중에 들어가서 발목 잡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뭐 문제풀이 많이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놓치고 있는 그런 개념들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개정화 수업을 할 거고, 또 플러스 제가 말씀드린 게 중동고는 통합과학이랑 겹치는 개정화학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하신다, 시험 문제도 많이 어렵게 내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 2학기 통합과학에 들어가는 중화반응과 산화반응 부분에 특히 좀 강조를 해가지고 이번 썸머 스쿨에 개정화학 수업을 준비를 했고, 또 특히 산화환원 반응이나 금속의 반응성 부분은 원래 개정화학에서는 없어요. 이번에 없어졌어요. 근데 우리가 어쨌든 2학기 수업도 준비하면 좋으니까 한 번에 여러 수업 듣기 어려우니까요. 그래서 다 넣어가지고 개정화학의 1사단원 킬러 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2학기 통합과학에서 어렵다고 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금속의 반응성까지 좀 꼼꼼히 챙겨서 아이들 이제 실력을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개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대충 들을 수 있는 거, 너네 여기서 대충 듣는 거 다 알아 해가지고 좀 꼼꼼하게 개념도 완성을 하고, 또 그거를 100%다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 유형별 그리고 난이도별 연습을 충분히 하려고 하고요.
또 그래서 비율이 한 절반 절반 하려고 해요. 개념을 너무 많이 가져가도 아이들이 좀 루즈해지고 문제풀이에 대한 욕구가 더 생기거든요. 또 문제풀이만 많이 하면은 방학 때 개념 한번 꼼꼼히 보지 언제 보나 싶단 말이죠. 그래서 절반 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개념 확인할 수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 대치 내신에서 많이 쓰는 부교재 뭐 EBS부터 시작해가지고 고2 고3 학평 문제들까지 전부 다 다루는 워크북으로 여름방학에 진행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특히나 화학은 고민이 시간 관리예요. 지금 물화생지 중에서 가장 아이들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.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어요. 라고 고민하는 게 화학 과목이거든요. 근데 또 제가 그 시간 관리에 너무 특화된 선생님입니다.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아이들이 뭐 한 10번에 걸쳐서 풀던 문제를 뭐 2번, 3번 만에 빠르게 풀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김한솔 아바타 만들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. 제 시간을 단축하는 비결은 비례관계풀이라고 해서 미지수나 수식을 전혀 쓰지 않는 간단한 숫자로만 답을 구하는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몇 개 가지고 온 게 첫 번째는 중화반응의 액성 판단이에요.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반응을 할 텐데 그래서 결국에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문제풀이의 시작이 되거든요. 근데 여기서 뜸을 들이니까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쉽게 액성 판단하는 방법 딱 2가지로 나누어서 그래프 딱 2개만 알면 액성 판단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온의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이걸 아이들이 X개, Y개 놓기 시작하면 이제 수식이 쭉 늘어지는 거예요. 간단하게 숫자 7개, 8개, 10개 안짝의 숫자 안에서 아이들이 이온의 개수를 맞출 수 있도록 레고놀이 같은 걸로 약간 눈높이 교육하듯이 우리 초등학교 때처럼 해요. 근데 그걸 아이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수식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불안하더라도 나중에는 진짜 잘 풀린다고 다들 되게 간증을 많이 하는 거고요. 실제로 이게 이온표 작성하는 문제인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비율이 5분의 3이나 10분의 7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. 근데 이거를 수식을 막 세운 다음에 10분의 7 이렇게 등식으로 놓는 게 아니라 진짜로 10개와 7개로 푸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풀어도 되는 이유가 기억, 니은, 디귿 답을 구성을 할 때 실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몇 대 몇만 구하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뭐야 이거 실제로 구할 필요 없네? 어차피 답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비율뿐이니까 애초에 비율로 풀어야겠다. 저도 그렇게 학생 때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EBS 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. 그 다음에는 EBS에서 제공하는 좀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정석일 수도 있죠. 해설을 일부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한 4번째 줄 보시면 용액 안에 있는 농도를 구할 때 전체 부피 30 더하기 V분의 이온의 개수 10A 더하기 20B가 10분의 1을 만족하는 수식을 3, 4개 이상 나열하고 이 미지수들을 다 구해야 되도록 이제 해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. 사실 그렇게는 학교쌤들도 다 못 풀거든요. 중동고도 보면은 뭐 한 30문제 정도를 50분 안에 풀어줘야 되는데 그중 한 10개는 킬러예요.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한 문제당 5분인데 그 10문제 풀면 끝나거든요. 그럼 20문제 못 푸는 거잖아요.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이온의 개수를 간단한 숫자로 여기 2개, 4개, 3개 정도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 간단한 숫자로 놓고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푸는 이 수식이 0.1 곱하기 30 더하기 V가 0.4V 이거 하나입니다. V 들어가는 숫자 미지수 하나. 그래도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. 실제로 이렇게 체화만 되면 1분 안에 풀려요. 그리고 이 체화하는데 한 2주? 그렇게 제가 하루 만에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여름방학 안에 충분히 제풀이가 아이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개정화학 전범위까지는 아니고 중간에 쉬운 2, 3단원은 빼고 1, 4 위주로 갈 건데 1단원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고 해서 이것도 중화반응급으로 좀 어려운 파트인데요. 그래서 실제로 다른 이제 개정화학 수업도 아마 1단원 특강, 4단원 특강 이런 식으로 열릴 거예요. 그래서 1단원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풀 때도 이제 EBS나 뭐 평가원, 수능 출제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이제 해설은 이렇게 3줄씩에 엄청나게 많은 미지수들끼리 곱해져 있어요. X 비계, 뭐 3 비계, 2A 빼기 비계 이런 식으로.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풀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반응식 앞에 A 앞에 1, B 앞에 3 이런 숫자가 쓰여 있어요. 그럼 이걸 실제 몰수로 두고 풀기 시작하면 미지수를 전혀 안 둬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 1몰, 3몰로 두고 표 안에 양적 관계를 서술하고 3줄씩 따로 없이 문제에서 원하는 분자량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구해지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저기서 선행 많이 한 친구들일수록 오히려 저 수업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게
자기 그렇게 미지수 놓고 풀면은 아무리 빨리 풀어도 3분 안쪽으로는 못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확 이거 맞나? 벽을 많이 느꼈었는데 쌤이 그 벽을 좀 뚫어준 것 같다고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간단하게 비례 관계로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이번 여름방학 안에 꼭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이들 것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. 좋은 문제만 뽑아서 제가 모든 문제를 다 손풀이 그리고 해설 영상까지 찍고 그게 아이들이 맨날 볼 수 있도록 좀 이번 특강도 구성을 했어요. 모든 특강이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내신에서 가장 많이 풀 게 수능평가원 기출 그리고 EBS예요. 그래서 이 문제들 중에서도 좋은 것만 내신에 많이 반영되는 문제들만 이번 여름방학 문제 워크북도 구성을 했고요. 또 제풀이가 좀 독특한 면이 있는 만큼 그 비례관계로 전부 다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모든 과제 모든 문항을 제가 직접 찍습니다. 해설 영상을 찍어요. 근데 이게 거의 제 수업하는 만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.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아깝지 않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저를 봐서는 아이들의 금방 체화를 못해요. 그래서 집에서 숙제할 때도 계속 좀 제 풀이를 볼 수 있도록 인강처럼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. 또 클리닉도 평일, 주말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주중에는 야간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11시부터 1시까지 줌 클리닉을 이건 또 1대1로 하는 거거든요. 또 남자애들 뭐 이렇게 손들어서 질문하고 이런 거 귀찮아하잖아요. 그럼 강제적으로 너 이때 신청해 해가지고 저랑 1대1로 어디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계속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클리닉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성적표 같은 것도 당연히 유형별로 또 등급별로 다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수업의 또 장점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소문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성적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네? 라고 많이 느껴요. 근데 오히려 그게 지금 시즌에는 자극이에요. 나 이대로 2학년 가면 안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학 때 조금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성적 관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또 Q&A 게시판 같은 거에는 자기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로그가 쫙 남아요. 그래서 자기가 시험 보기 전에 나 이런 거 몰랐었구나라는 거를 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학생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좋습니다. 그냥 좋아요. 그래서 이번에 여름방학 길지 않아서 주 2회씩 해서 4주가 조금 안 나와서 7회 동안 구성이 되어 있고요. 1단원이 앞에 1, 2, 3회 그리고 4회부터 4단원의 중화 반응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산화완원 반응과 금속의 반응성은 통합과학에서 아이들이 화학 파트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거거든요. 근데 다행히도 이 중화 반응까지 저랑 공부를 하면서 비례관계 습득을 하면요. 통합과학에 있는 금속의 반응성, 산화완원 반응도 간단한 숫자로만 풀 수 있어요. 그래서 1학년 때 보통 저 여름방학 때 들은 친구들이 2학기 때 중화 반응이랑 산화완원, 통합과학 다 맞아가지고 와요. 그래서 그대로 2학년에 올라와가지고 수월하게 계정화학 공부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저랑 일찍 만나서 그런 풀이를 같이 좀 연습을 하면은 앞으로 좀 학기 중이나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허투루 보낼 수 없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여름방학인데 또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서 아이들 잘 스케줄 짜주셨으면 좋겠고 들어보니 우리 아이랑 좀 잘 맞겠다 싶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해요.